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 항등식의 뜻과 성질, 두 번째 미정계수법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 자, 항등식은 뭐를 항등식이라고 하느냐?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문자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자, 항등식의 성질 보겠습니다. 1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제로인 x에 대한 항등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에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x에 1을 넣든지 x에다 2를 넣든지 100을 넣든지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이 결과는 항상 0이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a와 b와 c가 제로 되어지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a가 0되고 b가 0되고 c가 0되어 버리면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좌변도 0, 우변도 0이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좌변과 우변이 역시 x에 대한 항등식,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제곱의 개수끼리 서로 같아버리고 x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아지면 무조건 x의 어떤 값을 넣어도 같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항등식과 미정계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계수는 계수인데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예제 문제에서 대문자 A라든지 대문자 B 같은 이런 문자들은 아직 숫자가 있기는 한데 아직 정해지지 못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미정계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써먹었던 것들인데 용어가 지금 처음 듣는 것 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제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x-1과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는 이 상태인데 이때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구하라. 이때 대문자 a와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미정계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변을 우리가 전개를 한번 해보면 쓰고 해볼까요? x-1, x 플러스 b.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하면 x제곱. 그 다음 또 이렇게 전개하면 bx.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차수별로 묶어 보겠습니다. 차수별로 묶어 보면 야는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수끼리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x제곱 같고 그럼 x의 개수가 대문자 a는 바로 b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상수항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b가 곧 3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뭐냐?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a는 바로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4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a와 b를 구한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전개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나는 숫자를 대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위에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x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을 x자리에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3은 자,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0이 되어지니까 0이랑 곱해진 우변은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과 3을 더했는 4를 넘기면 A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X 대신에 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0을. 자,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X 자리에 0이 들어가게 되니까 0 들어가고 나면 좌변은 3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0이 되어지고 0이 되어지니까 두 개 곱하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B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B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3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A의 값과 B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개해 가지고 방금 개수끼리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법은 숫자를 우리가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고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숫자를 대입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보면 이런 거 여러 번 써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전개가 개수끼리 비교하는 것도 숫자로 대입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용어를 이제 처음 접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단원도 사실은 아닙니다. 연습하시면 금방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런 의미죠. 항등식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각각 구하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끼리 비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숫자를 대입할 것이냐. 자, 숫자를 대입할 때에는 뭔가 하나를 대입했을 때 깔끔하게 딱딱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x에다가 내가 1을 대입을 시켜주면 좌변에서 a의 값식이 나오고 우변에서는 제로가 되니까 a의 값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b와 c를 구하려고 하면 또 다른 숫자들을 대입해서 나중에 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하는 게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개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식을 우변을 6번 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무식해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전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해 가지고 x제곱은 x제곱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x개수끼리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개수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좌변에는 지금 보면은 x제곱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변에를 보면은 b-1이라고 있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그럼 이게 뭐 되느냐?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끼리 비교를 하니까 이 값이 뭐가 되어지느냐?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고 상수항끼리 비교를 하니까 c가 바로 플러스 3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개수끼리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들의 값을 각각 구해내면 c의 값이 3이라는 게 나오면 c 자리에다가 3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b의 값이 1이라는 걸 얻게 되니까 b 자리에도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a의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 전개에서 개수끼리 비교했다고 해서 이걸 개수 비교법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보니까 내가 전개를 하고 싶어도 fx를 모릅니다. 그렇죠? fx를 모르니까 전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굳이 전개를 한다면 차수를 따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냐면 이게 지금 5차고 이게 1차고 1차니까 이건 3차가 될 거다라고 해서 3차식을 세워서 전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는데 fx를 알지 못하니까 이쪽 부분을 제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선택을 해서 숫자를 대입해야 됩니다.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 제로 만들어주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하고 두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 이 두 가지 숫자를 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fx를 모르기 때문에 이쪽 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짝수성이니까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제로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2의 5제곱이 되어지면 뭡니까?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는 4,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역시 2 대입하니까 이쪽은 우변은 제로가 되니까. 자, 이렇게 1번과 2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식을 연립한다 되어져 있는데 혹시나 지금 아직 연립 방정식을 모른다 그러면 본인만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태가 심각한 겁니다. 자, 1 이쪽으로 넘기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넘기면 마이너스 32. 자, 요거 두 개 b가 같아져 있으니까 두 개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개 빼니까 3a. 자, 빼니까 33. 그래서 a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11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a 자리에 1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이 되고 넘기니까 b의 값은 바로 뭐냐? 12다.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하느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 자, 주어진 이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앞으로도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새로 전개를 하셔가지고 이 k를 가진 것과 k를 가지지 않은 걸로 별도로 묶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새로 하셔가지고 k 기준으로 묶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쪽 제로 되고 k 없는 이쪽도 제로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 주어진 식을 k에 관하여 정리한다. 그럼 k 있는 것끼리 묶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k로 묶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그 다음에 k 없는 것끼리 2y제곱 마이너스 18 제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k의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등식이 성립하려고 하면 여기에는 이 앞에 숫자가 제로가 되고 요게 제로가 되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 x제곱은 4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y제곱은 바로 뭡니까? 9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바로 뭡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 더하기 9가 되어지니까 정답은 13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